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19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 친선대사와 화상 간담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세계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친선대사들은 한반도 안보 환경을 보다 평화 지향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통일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친선대사들이 민간 외교 현장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것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3일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정 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남과 북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후속회담을 통해 합의한 감염병 정보 교환과 대응체계 구축을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19 협력을 시작으로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열고 포괄적 인도 협력 구상을 통해 한반도 생명안정 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로즈데이 등등 우린 연인, 가족, 친구들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각종 데이들을 챙기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북한에도 이런 기념일들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통일와수다에서 확인해 보시죠. 통일에 대해, 남북한에 대해 넓고 얕은 지식을 쌓아갑니다. 본격 통일 부스러기들을 위한 방송 통일와수다! 또 통보! 왔습니다. 통보는 지난 발렌타인데이 때 유리 씨한테 초콜릿 받았어요? 받았죠. 진짜로? 네, 그냥 요만한 거 하나 받았어요. 사실 뭐 연인 때는 서로 그런 거를 좀 주고 받는 게 뭐 기분이 좋았는데 네. 이제는 결혼하고 나니까 그 돈도 아까워. 그래서 서로 초콜릿 하나 주고 밖에 안 나가고 상체만 꾸며요. 하체는 편한 걸 입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둘 단둘이 파티하고 초콜릿 살 돈으로 아껴서 소고기 사 먹고. 네. 뭐 서운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주고받는 거 이제 애송이들이나 하는 거죠. 뭐 저쯤 됐으면 이제 고기 구워야죠, 사실. 화이트데이 때는 그러면 그때도 소고기 굽나? 아, 그때는 돼지 구워야죠. 저희는 발렌타인데이 때는 소 먹었으니까 화이트데이 때 돼지 아니면 장어. 고기 먹는 레벨까지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엔 많이 줘야죠. 아, 그런가요? 선물도 열심히 주고. 근데 갑자기 화이트데이 얘기는 왜 꺼낸 거예요? 제가 사실은 통일와수다를 하고 나서 뭐만 보면은 그냥 북한도 이럴까? 북한에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됐을 때 북한에도 이런 게 있나? 이게 궁금해져가지고 오늘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아이고, 직업병이네, 직업병. 근데 이 북한에서도 막 러브러브 하는 사이에 서로 초콜릿 주고 사탕 주고 그런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친구들한테 그 통통 멍멍 커플이었나요? 멍멍 통통 커플한테 한번 물어볼 거 그랬어요. 동무 이러면서 주는 거 아닐까? 오, 나 주웠습니다. 고도 주순 거 받아주고 가서. 약간 그런 느낌인가 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오늘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북한의 특별한 날들, 소위 말하는 무슨 데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다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통일 고수, 바로 탈북 청년 김필주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 정도면 네 반 고정 아니니? 자기 의자 들고 들어와요. 알아서. 제가 본인이 알아서. 통스타 시청자분들이라면 이제는 뭐 따로 소개를 안 드려도 다 아실 텐데요. 그동안에도 이미 배운 게 많지만 저희가 오늘 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필주 씨. 네. 발렌타인데이 때 네. 초콜릿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니 근데 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받았으면 자신 있게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왜 여기 와갖고 이런 질문을 받고 있어야 돼요? 아니 억울합니다. 이번 화이트데이 때 네. 사탕 줄 여자분 있어요, 없어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대답 안 한다고 꼭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한다고 꼭 없는 게 아니에요. 판사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필지 씨, 저희가 원래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이 북한에도 이런 화이트데이나 뭐 발렌타인데이가 있냐 뭐 이런 거였거든요. 있어요? 이제는 뭐 반 전문이시지 않습니까? 예상한 대로 없습니다. 왜 없어? 네, 그런데 뭐 이름만 다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일단 물론 그 시대나 그리고 또 지역이나 뭐 환경에 따라 좀 차이들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북한에서 한 17년 살았던 기억으로 봤을 때 이런 데이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로즈데이, 로즈데이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삼겹살데이, 삼겹살도 뭔지 몰랐어요. 빼빼로데이. 아니 더 모르죠. 그러면 청년절. 청년절은 그 청년동맹 뭐 이런 용어들이 안 있으니까. 낚이네. 다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 다 없어. 와. 가만히 있어봐. 저번에 북한에 짜장면 집 있다고 했잖아요. 장사 잘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블랙데이는 있을 수 있겠다. 블랙데이. 아니요. 제가 말씀하신 날 말고도 뭐 100일, 200일, 뭐 500일, 1000일 뭐 등등 하는데 저번에 한국 와서 진짜 너무 황당했고 신혼 애송이들 잘 들어. 그거 챙길 시간에 너네 부모님 생신 알아? 그거 꼭 외워. 우리는 좀 지나치게 많고 그쪽은 아예 없고 이런 차이가 진짜 있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북한에도 이런 저런 날이 있는데 필철 씨가 그런 확률이 높아요. 필철 씨가 사실 이게 모쏠람이에요? 아니, 솔로는 강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모르고 지나간 게 아닌가 싶어요. 우선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게 네. 제가 살았던 북한 그때 당시는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촌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네. 더더욱 몰랐을 수 있지만 네. 최근에 이제 약 5년 입국한 지 5년 혹은 10년 미만의 친구들로 들었을 때는 한류를 통해서 많이 접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마 데이를 챙기지는 못하지만 이런 데이를 이제 지들끼리 본인들끼리 좀 챙기지 않을까. 지들끼리. 그리고 북한에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뭘 주면서 이렇게 좀 자기를 어필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날이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떠오르는 거는 그 이제 곧 다가오게 될 38 국제 부녀절이라고 있어요. 부녀절이요? 북한이 여전히 그래도 가부장적이잖아요. 북한 체제 자체가 이제 여성들을 위한 날을 특별히 어떻게 제정했다고 하는데 이제 국제 38 부녀절이 그 대표적인. 38? 그럼 세계 여성의 날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리 남한에서 말하면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왜 국제 38 국제 부녀절을 안 세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북한의 38 국제 부녀절은 이제 우리 남한은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해서 법정 기념으로 정해져 있지만 맞아요. 북한은 이제 특별히 공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 부녀절로 해서 그래서 빨간 날로 딱 아예 그래서 하루 정도 휴식을 줍니다. 38 국제 부녀절을 챙기는 건데 그 뭐 하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가정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제 뭐 소위 금술이 좋은 부부간에는 아빠가 그날만큼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불을 떼고 아침밥을 이제 직접 만듭니다. 우리 남한으로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 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게 큰 겁니다. 아버지가 부엌에 내려가서 불 뗀다.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이거는 매우 이제 1년에 그날만큼 볼 수 있고 그럼 뭐 그것도 보편적이지 선물도 하고 네. 선물도 하고 선물 이제 그쵸 금술이 좀 더 좋고 여유가 되면 뭐 꽃도 주고 자녀들 이제 뭐 카네이션 뭐 이런 것들 편지 같은 거 그런 거 준비한다고 하는데 물론 지역마다 다르지만 평양만 놓고 보면 행사가 이날에 좀 있는 걸로 여성의 날로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북한에서 이제 여성들 38 부녀절 외에 여성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날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11월 16일이라고 어머니 날이에요. 어머니. 아니 어버이날도 아니고 어머니날만 있어요? 그럼 아빠들은 또 좀 섭섭하잖아. 어버이라는 저 용어 자체가 이제 그 수령을 우상하고 그런 뜻이기 때문에 어버이날이라고 쓸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 날이면은 우리처럼 뭐 이렇게 선물해드리고 뭐 이렇게 꽃도 달아드리고. 그래서 이제처럼 국제 부녀절에는 아빠들이 이제처럼 뭐 부엌에서 좀 뭐 한다 하면 이제 어머니날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나 우리로 말하면 카네이션이나 그다음에 뭐 편지나 그다음 꽃다발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그래서 그것도 또 역시나 지방 환경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양 같은 경우는 이제처럼 그 악단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국리 뭐 그다음 삼지연 간영 악단 뭐 등등 제가 있을 때는 뭐 보천보 전자 악단 뭐 등등 많았었는데 그런 악단들이 이제 저 어머니날 기념으로 뭐 행사도 많이 하고 또 이제처럼 조금 도시 쪽에서는 이제 그 또 어차피 집단 생활이니까 뭐 직장으로 불러 나와서 행사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뭐 있습니다. 카네이션 달아주고 선물 주고 그런 거는 우리는 어버이날이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리고 그 어머니날은 북한에서는 또 특별히 이제 당에서 정책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린 부분도 있어서 사회주의적 여성의 어떤 그런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로서 당에서 직접 정책적으로 이날을 기려라 뭐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남한이랑 좀 차이가 있죠. 사실 처음에는 발렌타인데이 때문에 네. 혹시 그런 게 북에도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이 된 건데 우리 필주 씨가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신 것 같아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네. 오늘 카메라를 통해서 화이트데이 때 누구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좀 근데 얼굴이 좀 붉어지는 게 뭐 있나 아, 보다. 뭐 있어요. 아니 이런 질문을 받으면 되게 당황스러워. 필주 씨는 거의 고정이라 다름없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뵐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연인만 빼고 불러주시면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2021년 3월 1일은 통일부의 52번째 생일입니다. 그동안 통일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남북 교류, 탈북민 지원, 통일 교육 등 다양한 일들을 해왔는데요. 통일부의 역사를 정리해봤습니다. 1969년 3월 1일 기미 독립선언 제50주년 기념일에 맞춰 새로운 정부기관이 문을 엽니다. 바로 국토통일원, 통일부의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국토통일원이 통일원이 되고 그리고 통일부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 지나온 통일부의 발자취와 올해의 다짐을 정리해봤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 약 6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통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은 통일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당국 간 농축산이나 환경협력, 산림협력 관련해서 이제 북한 간의 회담이 있을 때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개발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의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산 가족분들하고 납북자분들 이제 지원해드리는 관련된 예산 관리하고 정전협정 이후에 납북되신 분들 가족들을 지원해드리고 그분들 이제 민원 처리해드리는 업무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과일은 남북 적경협력부하고요. DMZ 업무는 통일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부, 국방부, 문화부, 문화재청, 산림청 이렇게 여러 유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들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DMZ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업무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남북회담과 남북교류 협력을 하는 일인데요. 이외에도 전 국민을 상대로 통일 교육을 하고 대북 인도 지원과 탈북민을 지원하며 DMZ와 같은 남북 접경 지역의 안전도 모색하는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회담 뿐만 아니라 통일 정책의 핵심 부분을 맡아서 했던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죠. 이 통일 정책이라는 것은 일종의 종합 정책이에요. 경제 정책이라든가 사회 정책이라든가 외교 정책, 국방 정책 다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처가 같이 참여를 하고 협력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1969년에 창설되어 52년이 지나는 동안 남북 역사의 한 획을 그음과 동시에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5차례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며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실무회담과 다양한 남북 협력 등으로 통일부 직원들은 밤낮을 잊은 채 일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상상 이상으로 바쁜 적이 많았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대책 세우고 발언문 쓰고 오후 9시, 저녁 9시에 유관부처 회의 소집해서 하고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집에 들어갔다 간단 준비해오고 5시에 다시 출근해서 한 7시쯤에 금강산으로 출발했던 이런 기억들이 있고 매 순간순간마다 긴박했고 매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좀 열정 다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남북 관계가 늘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한순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린 적도 많았죠. 하지만 통일부에서는 언제나 준비하고 기다리며 대화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공단 중단이 장기화되었기 때문에 그 기업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들도 이제 같이 조금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이제 남북협력지구 발전 기획단 어떻게 이제 이 개성공단을 같이 이제 다시 재계획권을 조성해 나갈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많은 얘기들이 좀 있고 앞으로도 이제 더 이제 많이 그런 기회들을 이제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일부에서 주최한 다양한 행사에서 발견했던 것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이었던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70년 동안 분단의 아픔을 가지신 그 분들에게 바치는 노래인데요. 이제로나 저제로나 기다리시는 그분들에게 힘이 조금 되고 싶습니다. 통일은 저희 젊은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통일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좀 관심이 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는 좀 저희하고 좀 멀다고 느껴졌던 통일이 우리의 일이구나, 뭐 앞으로 더 통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에도 젊은 세대들은 통일 미래의 희망을 발견하고 기성세대들에게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헤어진 북쪽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통일 한반도가 그려낼 어느 멋진 날을 위해 통일부가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일상 속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선을 그을 때가 있죠. 그럼 남북 사이에 그려진 선은 누가 그었을까요? 통일부 29초 영화제 수상자, 통일은 나에게 가슴 아픈 선을 넘는 것이다 보시며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거 넘어오지 마. 그 선은 제 짝꿍이 그었습니다. 우리 친구잖아. 선 넘지 말자. 그 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은 대체 누가 그었을까요? 할머니, 가요.